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설마 하며 지켜봤는데 독일 축구계 최고의 정론지로 유명한 독일의 키커지에서 김민재 선수에 대해 억가를 해왔다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키커의 축구 전문 기자들의 축구를 보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골적으로 라치오와 2023-2024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올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 중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볼 수 있는 일전에 김민재 선수 대신 에릭 다이어를 선발 출전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인종차별적인 느낌까지 들게 만드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독일 현지의 저평가, 토마스 투헬 감독의 인터뷰와 라치오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을 앞둔 바이에른 뮌헨의 최신 상황, 현지 보도 원문까지 분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이 국내 포털 사이트 뉴스를 통해 확인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보다 다이어가 낫다. 김민재보다 다이어의 평점이 높고 평판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라치오와의 경기 김민재 선수가 벤치로 밀려나고 다이어와 더 리흐트가 선발 출전할 것이다 라는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언론이 독일 매체들, 독일 언론을 인용 보도한 기사들을 통해서 많이들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독일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건가? 과장된 거 아닌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궁금증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실제 원문을 찾아봤는데요. 이 보도들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독일 키커지 원문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 시즌 전체가 위태롭다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기사인데요. 투헬 감독이 2025년까지 체결되어 있던 바이에른 뮌헨과의 계약을 올 여름에 조기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했죠. 사실상 경질입니다. 다만 올 시즌을 끝까지 맡기기로 한 이유는 지금 당장 새로운 감독을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챔피언스리그 우승만큼은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적으로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은 어렵고 DFB 포칼은 탈락했고 DFL 슈퍼컵에서도 패배하면서 무관의 위기인데요. 객관적 전력상으로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탈락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대회에서 탈락하는 대로 투헬 감독도 시즌 중에 경질될 것이다. 결국에는 챔피언스리그의 결과가 올 시즌 투헬의 운명과 바이에른 뮌헨의 무관 확정을 이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즌 전체가 이 한 경기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라치오와의 1차전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은 2차전을 홈에서 치르지만 2골 차로 이겨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주말 전력상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프라이부르크와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2대2로 비긴 것이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한 것이다라고 키커에서 지적했는데요. 일단 투헬 감독은 라치오전에 벤치에 앉아서 팀을 지휘할 것이다라고 소개했지만 현재 당황하고 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라치오와의 경기에 시즌 전체가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올 시즌 최대 고비라고 하면서 라치오전 선발 11인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전망하고 오피니언까지 내놓은 내용에서 김민재 선수가 타깃이 됐습니다. 그 전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레온 고레츠카와 김민재가 동점골 상황에서 엉성한 수비를 한 것은 투헬 감독의 잘못이 아닙니다. 따라서 독일 시간으로 화요일에 있을 라치오와의 경기 라인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두 선수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즉 프라이부르크전 무승부의 원흉이 감독의 전술이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 고레츠카, 센터백 김민재의 개인적인 잘못이라고 키커가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김민재는 현재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선발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며 수비적으로도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 수비의 해결책은 마테이스 더 리흐트,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는 출전 정지 기간으로 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없는 챔피언스리그 경기는 김민재 선수 대신 뛰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프라이부르크전은 우파메카노와 더 리흐트가 징계 때문에 못 뛴 것이지 김민재 선수가 잘해서 나간 게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김민재 선수에 밀려서 더 리흐트가 이적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릭 다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리흐트와 다이어가 김민재를 밀어내고 라치오와의 경기 선발로 뛰어야 수비가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키커가 설명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김민재 선수가 느리고 순발력이 떨어지는 더 리흐트와 다이어의 뒤를 수많은 시간 동안 커버해 왔기 때문에 두 선수의 단점이 그나마 덜 드러났던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분투한 김민재 선수가 그러다가 한두 번 빠뜨린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저평가이자 억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 수비 포지션에서는 요주아 키미히와 하파엘 게헤이루가 뛰고 중앙 미드필드는 고레츠카, 공격 라인에는 토마스 밀러가 뛰었는데 이 선수들이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 제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벤치의 대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알폰소 데이비스도 부상 중이고 또 오른쪽 풀백으로 뛸 수 있는 마즈라위, 게다가 라이머까지 부상이기 때문에 하파엘 게헤이루와 키미히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고레츠카 역시 마찬가지다. 키미히가 측면으로 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네가 이제 몸 상태를 회복했다라고 하면 마티스 테리책은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니 밀러가 벤치로 내려가야 한다. 즉 이번 경기 고레츠카, 김민재, 밀러를 벤치로 보내고 싶은데 갭스가 약한 상황이니까,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니까 고레츠카는 뛰게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김민재, 밀러만큼은 벤치로 내려가야 한다. 라초와의 경기를 통해서 시즌 전체가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최상의 멤버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키커가 주장하면서 김민재 선수를 벤치로 보내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전망이자 분석인데요. 어찌됐거나 이제 키커가 지난 주말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경기 전 사전 회견에도 나왔죠. 투헬 감독이 라치오전 프라이부르크와의 무승부에도 불구하고 경질되지 않고 이끌게 됐고, 다만 1차전 0대1 패배 이후 16강 2차전에서도 지거나 비기게 될 경우에는 8강에 못 오르기 때문에 투헬 감독은 그대로 경질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독일 현지 구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거나 챔피언스리그에서 살아남는다고 하더라도 지난 11년 동안 분데스리가 우승을 연속으로 차지했던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에는 우승하지 못하는 바이엘 레버쿠젠에게 우승을 내주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책임을 투헬 감독이 져야 한다라고 키커가 이야기하면서 투헬 감독은 이 바이에른의 불행의 일부라고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유일한 명예회복의 기회가 바로 이번 라치오와의 경기인데요. 독일 키커지는 김민재 선수를 후보로 보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예상 선발 명단에도 다이어와 더 리흐트를 센터백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른쪽 풀백으로 키미히가 아니라 라이머가 부상으로 돌아와서 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데이비스도 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게헤이루, 키미히 이 두 선수들도 선발 명단에서 밀려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파블로비치와 고레츠카가 두 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뛰고 케인 원톱에 사네, 밀러, 무시알라의 2선 공격 배치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더리흐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하루 앞둔 공식 기자회견에 선수 대표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리흐트의 선발 출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우파메카노가 16강 1차전에 퇴장당했기 때문에 뛸 수 없잖아요. 결국 현재 바이에른 뮌헨이 기용할 수 있는 센터백은 김민재, 더리흐트, 다이어 3명밖에 없는 가운데 이 중에 한 명만이 벤치로 내려가는 상황인데, 독일의 대중지인 빌트가 바이에른 뮌헨의 최종 훈련을 취재한 결과 주전 선수들이 조끼를 입고 훈련하잖아요. 더리흐트와 다이어가 조끼를 입었고 김민재 선수가 조끼를 입지 않은 주전조에 들지 못하면서 센터백 선발 선수는 더리흐트와 다이어가 선호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투헬 감독까지도 이 키커지나 독일 언론의 억가를 그대로 평가로 이어가면서 김민재 선수를 배제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 물론 김민재 선수가 아주 잘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은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실점 상황의 책임은 다이어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 12분에 선제골을 내줄 때 귄터가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렸잖아요. 다이어가 조금 가깝게 상대 공격수에 붙어줬더라면 헤더 슈팅을 잘라낼 수 있었는데 간격도 벌어져 있었고 점프력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헤더 커트를 실패하면서 헤더 슈팅이 나왔고 노이어가 선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재차 이어진 공격에서 썰러이가 오버헤드킥을 할 때도 이게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는데 다이어가 제어에 실패를 했어요. 반대편에 있던 김민재 선수의 마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결국 흘러나온 공을 슈팅으로 빠뜨리면서 다이어가 또 못 막았잖아요. 결국 이 실점의 책임은 다이어에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불가항력이다라는 평가로 다이어를 두둔한 것이고요. 87분 2대1로 앞서다가 동점골을 내준 상태에서도 프라이부르크가 롱스루인으로 공격을 전개했을 때 그레고리치가 등진 상태에서 다이어를 견제하고 공을 밀어주고 헬러 선수가 왼발 발리 슈팅을 때려서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었는데, 이 상황에서 고레츠카와 김민재 선수가 헬러를 잘 막지 못했다라고 키커가 평가를 한 겁니다. 1차적으로 다이어가 그레고리치가 제대로 패스하지 못하도록 더 괴롭혀주고 더 붙어줬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튀어오른 공을 바로 슈팅으로 때릴 때 어떻게 이걸 막나요? 사실 더 잘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이 원흉이 김민재 선수라고 말하는 건 그야말로 억까다.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한다면 다이어에게 더 가혹한 평가가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이어 선수가 상대 공격수에게 너무 밀착해서 붙지 않고 간격을 두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들이 이전에도 많이 나왔고요. 83분에는 프라이부르크의 메를린 렐이 왼쪽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다이어가 좀 가까이 붙었다면 에게슈타인의 헤더
헤더 슈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걸 간격을 두면서 에게슈타인이 헤더를 하고 슈팅이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던 장면 이후에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에게 더 붙어줬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장면도 나왔거든요. 실제로 커맨더이자 더 좋은 대인 수비를 보이고 있는 선수가 김민재 선수인데 이런 장면들은 하나도 이제 언급하지 않고 있는 키커지인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투헬 감독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우리의 센터백들이 풀백 뒤에서 달리는 것은 논의된 바가 없는 일이라면서 전술적인 규율을 센터백들이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풀백 뒷공간까지 넓게 커버하고 공격까지 가담해주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유형의 선수는 누굽니까? 김민재 선수거든요. 나폴리에서 정말 좋았던 이유가 바로 이런 플레이인데 투헬 감독은 조금 센터백들의 이제 움직임이 넓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랬던 것이다. 김민재 선수가 자기가 튀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커버해야 되니까 움직이는 것이죠. 구역별 점유율 선수들의 위치를 보시면 공이 없는 상태에서 게헤이루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사이드가 많이 비어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그 뒤까지 왼쪽 풀백 영역까지 열심히 커버를 해준 것이고 공격 상황에서도 게헤이루가 힘을 잘 못 쓰니까 무시할라의 골을 어시스트했던 패스도 김민재 선수가 올라가서 준 거잖아요. 공이 없을 때 커버 범위를 보면 다이어 선수가 훨씬 작아요.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의 2배 가까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좀 더 힘들 수도 있고 좀 더 실수가 많이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을 전혀 독일 언론과 키커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격 상황에서는 다이어가 더 많이 공을 소유하고 더 많은 패스를 뿌리다 보니까 빌드업의 강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김민재 선수도 빌드업을 잘합니다. 그런데 김민재 선수는 다이어가 부족한 수비를 많이 커버해야 되고 다이어가 그나마 괜찮은 면이 빌드업 패스니까 그쪽에 몰아준 건데 다이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해줄 수 있게 김민재 선수가 다 뒷받침을 해준 것인데 김민재 선수만 비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독일 언론 나아가 투헬 감독까지도 축구를 제대로 못 보는 게 아니냐. 투헬 감독이 사실은 뭐 우리에게서 뭐 저희가 이게 투헬 감독이 추가 멋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정말 굉장히 신뢰가 되는 상황인데 좀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센터백이라고 말했으니까 이거를 김민재 선수를 꼭 지적한 것이다라고 봐야 할지 어떤 건지는 이제 라치오와의 경기 선발 명단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에릭 다이어가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 기록적으로 좋게 나왔어요. 공중볼 경합 5번 중에 4번 승리했고 패스 성공률 92%에 롱볼 5개나 연결했고 정말 많은 후방 빌드업을 시도했고 슈팅까지 했는데 이게 다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가 수비를 다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 숨어있는 이면의 의미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키커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매체들은 김민재 선수가 라치오와의 경기 특히 세리에 A 출신 수비수니까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UEFA 공식 채널에서도 김민재 다이어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예상이 더리우트가 선수의 대표로 이 기자회견에 나오기 전에 나온 예상이다 보니까 더리우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에른 지역 신문인 타게스자이퉁은 더리우트와 김민재가 선발 출전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후스코어드닷컴 같은 경우도 김민재와 더리우트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내 최대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키커와 빌트가 나란히 더리우트 다이어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는 것은 특히 바이에른 취재를 전담해오고 있는 기자들이 있는 매체가 이렇게 예상한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라치오와의 경기에 투헬 감독이 그런 선택을 내릴지 경기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투헬 감독이 라치오와의 16강 2차전을 앞두고 정말 비장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일 경기에 대해서 나보다 더 강한 야망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기자들이 뭐 날선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경기가 당신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자 굳은 얼굴로 그건 모르겠고 나는 이 경기 이길 거야. 그리고 8강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2골차 승리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원한다. 팬들도 우리를 밀어줄 것이고 구단도 지원해주고 있다. 압박감은 크지만 그거는 최고 순회 경기에선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팀 내부적으로 나는 확실히 지지를 받고 있고 올 시즌을 끝으로 떠나게 됐지만 선수단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이 경기를 이겨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후스코어드닷컴은 바이에른 뮌헨이 라치오를 상대로 3대1 승리 즉 2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1차전의 0대1 패배를 뒤집고 골득실차 우위로 8강에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가 바이에른 뮌헨의 홈에서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라치오 역시 최근 세리에 A에서 2연속 패배를 당하면서 퇴장 선수도 많이 나오고 팀 분위기도 좋지 않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피오렌티나와의 원정 경기 1대2 패배, AC밀란과의 지난 주말 홈 경기도 0대1로 졌고 최근 4경기 중에 3번이나 졌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라치오의 상황이고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 비긴 이후 레버쿠젠이 쾰른을 상대로 또 한 번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차이가 10점으로 벌어졌어요. 레버쿠젠이 64점, 바이에른 뮌헨이 54점이니까 이제 정말 분데스리가 우승은 산술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라치오와의 경기에 정말 모든 걸 쏟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홈 경기라면 바이에른 뮌헨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는 모르겠지만 8강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스포츠 베팅 업체들 대부분이 바이에른 뮌헨의 압승 배당률을 내놓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8강전의 이 배당률 현황을 보면 맨시티와 코펜하겐에서 맨시티의 승리가 1.14배잖아요. 바이에른과 라치오는 맨시티 코펜하겐
호펜하임보다 전력 차이가 작다라고도 봐야 되는데 바이에른의 승리 배당률이 무려 1.27배고 라치오의 승리 배당률은 10.59배, 10배가 넘습니다. 즉 바이에른의 압승, 확실한 승리가 예상되는데 몇 골 차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김민재 선수가 벤치에서 이 경기를 지켜보게 될지 아니면 이 억가 논란을 딛고 출전해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라치오와의 경기 이후 바이에른 뮌헨은 3월 9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마인츠와 분데스리가 25라운드 경기를 치르는데요. 김민재 선수와 이재성 선수의 맞대결이 예상되는 경기고요. A매치 소집 기간 전에 있을 마지막 경기는 3월 16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다름슈타트와의 원정 경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승점 차이가 10점 가까이 벌어졌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그래도 앞으로 이어질 분데스리가 경기도 허투루 치를 수 없고요. 무엇보다 3월 말에는 도르트문트와 데어 클라시커가 있거든요.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김민재 선수 이러한 억가 논란 속에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 주전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라치오와의 경기 기가 막힌 역전극으로 8강 진출을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그 결과와 독일 현지의 이후 반응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